자, 한기대 인문 논술에 관심이 있어 하거나 또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게 되면 첫 마디가 논술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글쓰기가 들어가 있는 학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염려스럽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한기대 인문논술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냐 그러면 이제 나온 성적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게 되죠. 원서를 쓰다 보니까 뭐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한다던가 막 하니까 야 이게 갈 대학이 없어. 갈 대학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까 야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약간 늦게 발견되는 그런 수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뒤늦게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고민하는 게 지금 해도 될까? 이걸 또 고민한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해봐서 고민이고 막상 발견된 시점에는 바로 시험 고사일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 이게 고민인데 여러분들 지금 늦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시점에서 듣는 여러분들은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우리 학원에서 배출한 학생들의 아무래도 합격률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저희 학원은 합격률이 90% 이상입니다. 한기대 인문논술은 저희가 90% 이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 요인이 뭔지를 이제부터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약수령 논술 고사가 다른 학교에도 있죠. 뭐 가천대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가천대나 뭐 공학대나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는데 국어를 응시하는 대학을 보게 되면 가천대가 좀 대표적인 학교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가천대의 인문논술하고 한기대에서 출제되는 인문논술의 문항을 비교해보면 우리 학원이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로 시험을 내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왜 우리 학원이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지가 설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천대 인문논술에서는 수학과 국어를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국어 문항을 보면 그 인문 논술은 논술이라기보다는 수능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뭐 다음 문맥상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그러면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갖다가 100자, 200자를 적겠어요? 아주 단답형으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학원에도 가천대 인문 논술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뭐 그냥 수능 특강 EBS 연계된 문제를 내니까 결국은 수능 공부 시켜야 됩니다. 문항이 그냥 수능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네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기대 인문 논술이 아주 묘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그러면 그런 학교들처럼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론 한기대 논술에도 가로 안에 뭐 적당한 말을 적으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100자 이내로 작성하시오. 150자 이내로 작성하세요. 200자 이내로 작성하세요. 450자 이내로 작성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단답형으로 주관식 마냥 학교 시험처럼 주관식 마냥 몇 자 적는 거하고 글을 작성한다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이 왜 합격률이 높냐 그러면은 요인을 이제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요번에 한기대 논술은 누가 맡을래요? 가천대 누가 맡을래요? 서경대 누가 맡을래요? 이렇게 막 나누게 되죠. 이제 나누다 보면은 처음에 잘 몰랐던 사람들은 한기대 인문 논술 그것도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가천대나 이런 일반 단답형 문항인 것 같아서 도전을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야 이거 아니잖아. 야 450자 적어야 돼? 200자 적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에 이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학원이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냐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학원들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없는 요인은 또 뭔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치동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야, 한기대 인문 논술이 있으니까 저거 애들 위해서 반을 개설해주자. 그럼 반을 과연 개설을 할까요? 간단한 가천대 마냥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학교라고 하면, 야, 다 모여. 같이라도 진행을 할 텐데, 이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의 학교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그런 데서 한기대 인문 논술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한다? 한 명이 올지 두 명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애들을 한두 명 놓고 수업을 한다? 할 선생님들도 없단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천안비상이란 데가 저희는 이제 재수생 학원으로도 되게 유명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학원인데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한 명이라도 학생을 더 대학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학교를 알게 된 거죠. 왜? 우리 소재지가 천안이니까. 그러면 천안 한기대니까 야 이거는 우리 영역이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개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우리 학원이 이렇게 합격률이 높을까? 열에 9은 붙어버리는데 왜 높냐 그러면 첫 번째 해주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근데 마침 우리가 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선생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진행을 해왔어요. 약수령 고사로 바뀐 첫 해부터 계속 인문 논술을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대부분 학생들 다 합격을 시켰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겼고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의무화된 거죠 이제 우리 학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첫 번째 왜 합격률이 높냐 그러면 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고사장에서 나오는 학생들 이제 시험 치고 물어보면 어땠니? 그러면 옆에 애들 거 슬쩍슬쩍 봤는데 거의 백지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왜냐? 처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접근은 했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450자를 써라? 200자를 써라?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쓸 게 없는 거죠. 그럼 왜 합격률이 높냐 그러면 여러분들 글이라는 건 있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데 글을 예쁘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지에 맞게끔 자기 논리를 펼치면 되는 거죠. 비판을 하든 비교를 하든 논리대로 자기가 펼쳐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배운 학생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어린애가 처음에 공을 차는데 그냥 공을 차야 돼 하면 이렇게 찰 수도 있지만 기본 동작을 딱 알려주면 야 공이라는 건 딱 놓고 무게 중심이 어디 가야 되고 이런 자세만 살짝 알려줘도 나가는 게 틀리죠. 이건 탁구를 쳐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본 동작 하나만 알려줘도 자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죠. 그냥 갖다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긴 막대기에다 공을 맞춘다라는 건 처음에 엄두가 안 나지만 기본 동작을 알려주니까 때려낸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건 뭐냐 그러면 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내가 400자를 쓰던 500자를 쓰던 1000자를 쓰던 간에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배운 상황에서 글을 쓴다라는 거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세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물론 선생님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실력도 출중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붙잖아. 이거 붙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에 9이 붙는데 학생들이 연락이 와요. 야, 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너 연락이 없어서 우리가 차마 전화를 못했어 하니까 선생님 저 합격했죠. 근데 저 장학금 받았어요. 저 합격했는데요. 융합계열 전체 수석했는데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게 떨어져서 그런가? 전화해보도 좀 그런데? 했더니 지네들이 알아도 이제 연락 오는 거죠. 야, 왜 이제 연락했어?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온 동네 방네 친척들 자랑하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기억나서 전화 왔어요. 이제 그 학생들 썼던 수기나 소감문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바로 이런 요인,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해주는 곳이 없더라, 첫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왜 하냐? 천안에서 제가 20년 동안 학원을 했습니다. 어쩌면
천안에서 20년 동안 학원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입시에 관계된 재수종합반을 유지해봤다라는 거는 저도 어느덧 이 지역에 그래도 입시 문화를 내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사명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이건 간에 대학을 붙여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긴 거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뭐 성실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내가 오래 했잖아. 그럼 내가 기준을 잡아줘야지. 야,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앞장서서 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생긴 거죠. 한기대 인문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합격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붙었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글이라는 거는 기본 동작, 우리가 스포츠를 하든 뭘 하든 기본 동작을 배운 거하고 배우지 않는 것, 이 차이에서도 당락이 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또 많다,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누가 더 논리적이지, 누가 더 덜 논리적이야,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왜냐? 아직은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향후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 후까지는 이게 그렇게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본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동작만으로도 합격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야, 한기대 인문논술 이거 뭐야? 논제가 너무 어렵잖아. 야, 이거 교수님들이 보통이 아니네? 정말 내공이 있으신 분이네? 왜? 나오는 제시문을 보면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는 애들은 손도 못 댄다는 얘기죠. 대신에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가 높을수록 좋아요, 아주. 교수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문제를 난이도 있게 뽑아낸다는 거. 그렇게만 유지해줘도 향후 앞으로 3년까지는 기본 동작으로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더 대중화가 되고 많아졌을 때는 실력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 글쓰기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학생들 있죠. 와서 기본 동작 배우면 됩니다.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만으로도 일단 합격의 문에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본 동작은 그렇게 오래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 뭘 배우던 간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걱정 접어들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기대 인문논술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누구라도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접근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기대 논술을 할 때는 진입장벽, 문턱이 낮다는 얘기죠. 그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들어가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 백지야. 뭐야? 쉬운 줄 알고 접근했더니 가천대 문제처럼 그렇지 않잖아. 글을 쓰래. 야, 막상 들어와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는 기본 동작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조금만 배우고 글을 써보면 스스로가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비교를 해주죠. 너 지금 글 이렇게 쓰고 있어 하니까 너는 어떠니까? 저도 제가 실력이 많이 늘고 있는 걸 느껴요. 본인들이 몇 번 수업 안 들은 상황에서 느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은 비밀번호만 풀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오세요, 그냥. 와가지고 아직은 대중화가 되기 전이니까 충분히 향후 3년까지는 기본 동작으로도 붙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학생들이 해야 되나요? 어떤 학생들이 해야 되죠? 하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자, 한기대학교 교과 전형은 3점대 후반 정도나 중후반 정도는 그냥 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80% 이상의 확률로 붙어요. 4점대 초반 학생들이 원서 써보면 압니다. 예전엔 많이 붙었죠. 근데 대학의 정원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4점대 초반 학생들 당락을 보니까 50대 50이더라. 50대 50. 아, 그럼 한기대의 수준은
내신 종합전형, 교과전형 3점대 정도의 학생, 4점 초반의 학생이 들어가는 학교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가야 될까요? 3점대, 4점대면 못하러 논술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5등급, 6등급, 7등급 학생들이 도전하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나 저 학교만 들어가도 행복해하는 학생들, 5등급, 6등급, 7등급 학생들이 도전하면 된다는 얘기고, 아직은 대중화가 되기 전이라 인문 논술은 기회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오기만 하면 저희가 문턱은 낮지만 비밀번호가 잠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만 풀면 돼요. 간단해요. 야, 이렇게 풀어. 번호 불러줄게. 하던 기본 동작만 배워도 여러분들은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쯤 아마 원서 쓰면서 와, 갈 대학이 없어, 큰일 났어, 뭐 이러다가 어설프게 얼떨결에 여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라고 하면 이건 지푸라기가 아니라 아주 굵고 단단한 동아줄을 던져줄 테니까 여러분들 꽉 잡으시면 돼요. 해도 될까? 이런 의심을 버리고 그냥 이것만 나 무조건 붙어 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절실함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믿음과 절실함으로 안전벨트를 꽉 잡아요. 동아줄을 꽉 잡고 마음가짐으로 안전벨트를, 절실함으로 안전벨트를 차세요. 그러면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전하십시오.